작가님, 2차 전지 투자자들의 원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대체 저점은 정말 언제인 겁니까? 저점을 니들이 자꾸 안 물어볼 때 저점이지. 작가님, 2차 전지 투자자들의 원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대체 저점은 정말 언제인 겁니까? 저점을 니들이 자꾸 안 물어볼 때 저점이지.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분위기는 조금씩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원래 이제 시세라는 거는 이제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르기 시작한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한 주식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기 시작한 주식은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횡보 기간이 사실 되게 길어요. 그 사람 지인을 빼고 힘들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바닥이겠다. 바닥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 많이 하는 사람들 이제 장대 양봉 나오고 이제 거래량에 실린 장대 양봉 나오면은 이제 바닥 탈출 신호다. 해갖고 들어가 보면 그날만 반짝 오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또 떨어지고 다시 바닥 따지고 다시 바닥 따지고 그래갖고 씨발 포기하고 손절 치면은 그때 또 올라가고 쫓아가면은 또 물리고 막 이거 몇 번씩 반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 뭐랄까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망한 거긴 한데 지금 분위기는 좀 저점 찍고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제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 기대해볼 만하다 싶은 생각은 좀 들고 그게 이제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그때 저번에 우리 방송했을 때 3주 전에 네. 그때가 이제 월요일날 그 12% 코스닥 12% 빠진 그날이었잖아. 그때 그쵸. 내가 두 가지 얘기했지. 가능성이 이날이 바닥일 수도 있다. 아니고 이제 한번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날이 바닥이었던 거 지금 보면은 실제로 증시가 이렇게 갔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뭐 그렇게 이제 미국 올라가는 만큼 가지 못해갖고 이제 많은 분들 저기 진성준이가 새끼 자꾸 쓸데없이 금투수 얘기해가지고 좀 올라가려고 하면 발목이 잡히는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날 이후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 딴 거보다도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맥을 좀 못 추고 올해 상반기에 좀 계속 소외되고 있던 종목들이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 좀 그런 느낌 들잖아, 그지?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인 거고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좋아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면은 전형적으로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긴 했던 주식들이야. 인간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이 나. 인내심이 바닥이 해갖고 다 던지고 건설주는 아무도 이제 겉뜯도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르기 시작한 거라고. 근데 2차 전지가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좋다기보다는 화재 이슈로 인해서 그 화재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이 분위기가 바뀌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3종 악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수요 부진, 포비아, 그리고 트럼프까지 해서 이 3종 악재를 지금 맞이한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고통들은 언제쯤 끝나는 게 맞다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거의 좀 간당간 끝나가는 그런 걸로 좀 볼 수 있는 게 그 수요 둔화를 해소하는 거는 이제 정시가 잘 팔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EV3 나갔고 지금 반응 좋고 네. 그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좀 그런 이제 신모델이 나갔고 이제 좀 이렇게 곽강받고 이런 현상이 한국만 그런 건 아니거든.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유럽 경우에 7월 달에 이제 테슬라가 유럽에서 항상 전기차 1등 기업이었는데 요번에 BMW를 받겠다는 거 아니야. 네네. BMW가 이제 신차 전기차를 이제 출시했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아갖고 이제 유럽에서 테슬라 제끼고 1등 올라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차 효과가 조금씩 먹히는 거야. 전기차가. 원래 이제 2020년에 그때 그 테슬라가 이제 한 해 주가 한 20배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시총이 커진 그 시점부터 해서 내연기관 차들이 이거 안 되겠다. 전기차로 가야겠다. 우리 급격하게 전환을 결심한 해가 네. 2020년이거든. 그죠. 그때부터 이제 뭐 현대차 이제 EGMP 같은 그런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만들고 그 플랫폼 만든 데다가 신차 해갖고 이제 제대로 된 신차가 나오려면은 5년 걸린다 그랬어 그때. 2020년에서 5년이면 2025년이잖아. 그렇죠. 조금 빠르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좀 이제 등장하는 거지. 지금 25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화재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그건 별 문제 아니고
그러니까 화재 같은 거 전기차 포비아 막 얘기해도 그거는 내연기관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차 포비아가 있어요. 전기차가 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 없어. 그렇죠. 차가 한두 푼 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내가 사야 된다고 마음먹으면 이제 다 얘기할 거 아니야. 옆에서 전기차 위험한데 왜 사냐. 저 조사해봤을 거 아니야. 해보니까 아니구나. 만 대당 1.3배밖에 안 되고 이제 청년 화재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결정적인 건 스프링 풀렸구나. 이런 걸 다 학습했을 거라고 전기차 이제 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일 아니야. 1억을 쓰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오히려 이럴 때 좀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갖고 저기 자동차 회사에서 좀 할인 좀 더 안 해주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좀 싸게 살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큰 적은 아닐 거고.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거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이제 11월 3일인가 하여튼 뭐 11월 초에 이제 선거 결과 나오니까 선거 결과 나오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취임하는 첫날 전기차 강제 규정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이제 원래는 그게 이제 연합뉴스 같은 데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겠다고 얘기해갖고 네. 많은 사람들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까지 폐지하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당선되면 그런 의미는 없다는 거지. 그건 그냥 레토릭일 뿐이고 실제로 그 실현할 일이야. 실현할 건 아니거든. 아니 뭐 그거 씨발 첫날에 저기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할 일도 많고 파티도 하고 뭐 좀 해야 되는데 뭐 파티도 하고요? 파티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저기 뭐 첫날에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고 하고 있겠냐고. 그거는 한참 지나갔고 이제 또 뭐랄까 이제 그 행정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공화당 국회의원들하고 만나갖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거 폐지하는 게 맞아? 폐지는 아니지 뭐 이렇게 뭐 얘기해갖고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다 그런 거잖아. 그쵸. 우리 그 저 대선할 때도 여성가족부 폐지 이래갖고 막 하고 했었잖아. 아, 네. 폐지됐냐? 안 됐잖아. 똑같은 거야 이 정치가. 그러니까 화를 저희한테 내시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저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영상에서.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연설만 하면은 그거를 다 번역기를 돌려서 봐요. 그러면은 사실 말을 안 했는데도 그거를 가져다가 기사가 쓰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여러 번 해석하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결국에는 되든 안 되든 대선 끝나고 나면은 이 불확실성 요소가 사실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악재가 소멸된다는 아주 이제 큰 호재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이제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11월 달 넘어가면은 이제 공매도 쳤던 것도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다는 생각을 당연히 이제 공매도 많이 갖고 있는 애들도 기관들도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입장에서도 2차전 지금 많이 떨어져갖고 이거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하니까 이거 좀 사야 되겠다. 물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관의 외국인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렇게 덩치가 크니까 한 번에 못 움직이거든. 조금씩 사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보면은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요번 달 들어갖고 2,000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냐. 근데 이제 사면서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이 이제 공매도 많이 쳤던 거는 이제 쟤도 눈치 보이니까 좀 이제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시시하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이제 공매도 애들이 별로 안 갖고 있는 거, 공매도 많이 안 쳐놓은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으로 삼성 SDI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작가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2차 전지의 분위기는 이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공매도가 없는 게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현재는 조금 그래 보이는 것 같으네. 현재는. 그런 종목들이 뭐뭐 있는 거죠? 아니 에코프로 BM 말고는 별로 없어. 딴 건 많이 줄었다니까. 아, 딴 거는 많이 전체적으로. 줄어. 에코프로 형제 빼고는. 에코프로 이제 빼고 많이 줄었고 이제 LG화학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그 라이브에서 내가 자세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네. ELS 3인방이라고 있어요. 이제 LG화학, 네이버, 이마트가 3년 전에 이제 종목 ELS가 많이 발행된 종목이야, 주식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만기 때까지 40%나 60%나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손님들은 손해를 보지만 그 옵션을 발행한 외국계 증권사는 떼돈을 벌게 돼 있거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누르겠지. 그쵸. 그래서 지금 눌러져 있어. 근데 이제 ELS 이제 만기가 ELS 만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만기 일자를 알고 계신가요? 나는 정확하게 모르지. 물어봐야 돼. 그거는 이제 증권사 해갖고 이제 증권사 좀 친한 직원 있으면 한번 알아봐 달라. 아마 숨길까요? 만기는 걔들 입장에서 공매도 천원 입장에서 만기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공개를 하고 싶은 입장은 아닐 거니까. 아닐 거니까 웬만하면 좀 이렇게
오픈은 안 할 거야. 정확한 날짜는. 근데 대충 이제 감은 올해 안에 대충해서 다 끝난다는 거니까 네이버 내가 최근에 되게 유심히 보고 있거든. 뭐 어떤 종목이요? 네이버? 네이버도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거 때문에 떨어진 거라니까. ELS 때문에. ELS 때문에 떨어진 거라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없는 거 혹은 이제 ELS 만기가 다가오는 것들 위주로 반등이 빠르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뭐가 빨리 나오고 하는 게 뭐 사실은 길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그렇죠. 근데 우리의 또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뭐 화재 뭐 이런 게 또 이슈가 되니까 이제 정보채 뭐 이렇게 한번 오르고 뭐 그렇게 이제 걔도 오르면은 뭐 걔만 오르겠어. 당연히 이제 2000이 이제 그렇죠. 순환이 또 있을 거니까. 순환 다 도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2000이 다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사르파이 원통령 그 부분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이런 것 좀 유심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00이 국한의 건은 아니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하여튼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주식 소외됐던 거. 네. 그다음에 특히 개인들이 선호하면서 소외가 깊었던 주식이 이제 앞으로는 장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금투세야. 여기도 금투세가 4월 달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금투세 강행 가능성이 생기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거 좀 떠나야 되겠다 해갖고 좀 많이 떠났거든. 그때 분위기가 또 이제 국장 탈출은 능지수 그쵸. 빠져갖고 미국 미장 간 사람도 많고 이렇게 탈조선 이러면서. 탈조선 금투세가 폐지되든지 유예되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국장 다시 들어올 거라고. 그렇죠. 들어왔을 때 뭘 살 건가? 그 사람 눈에 싸 보이는 거는 뭘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오랜 기간 조정했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들이 원래 많이 사던 종목 네이버 같은 거 많이 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내가 네이버 살 때 이거 30원, 40만 원 했던 건데 지금 15만 원이야? 16만 원 이러면 어떡해? 싸 보이지 않나?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땡긴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해갖고 이제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도 있는 거니까 업황이 이렇게 회복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있으면 금상첨화잖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까지 되게 영업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나거든. 그러면서 대략 지금 PR은 한 16배 정도야. 원래 네이버가 PR 많이 받았을 때는 뭐 거의 한 뭐 40, 50배도 받고 그랬거든. 성장주의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는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고 나도 그런 편이지만 그래서 이제 PR은 과거같이 20, 30, 뭐 30 이렇게는 못 받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30배씩 받았던 건데 지금 16배면 싸잖아. 싸게 느껴지잖아. 그쵸. 싸다는 것보다 싸게 느껴진다는 거니까 그럼 뭐 대략 한 20만 원 목표로 해갖고 이제 한 16만 원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